정비구역 해제 한번 봐볼게요.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제 그다음에 사업을 할 사람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몇 년 동안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혹시 아세요? 3년. 그냥 3년 동안 안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정비구역에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면 해제가 되는데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보다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먼저 여기 이제 이거는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이 하는 거니까 해제가 없고요. 이것도 해제가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는데 지금 필요적 해제 사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갔어? 조합. 여기 여기 조합이 하는 거지 사업을. 조합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라요. 이제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사업하려면요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추진위원 몇 명? 5명. 그래서 이제 시장군수 등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2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돼요. 물론 해제할 때도 그러니까 주민설명의 통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공람 30일 이상 공람시키고 하는 절차 밟아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여기 접목시켜서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자,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 2년 동안.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럼 2년 안에. 그럼 해제는 안 시키죠? 딱 구성됐습니다. 구성됐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아까 과반수밖에 안 됐잖아요. 4분의 3 요건 충족해야 되겠죠? 토지도 충족해야 되죠? 이건 요건을 또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립총회도 개최해서 임원도 선임하고 해서 몇 년, 이것도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받습니다. 조합이 성립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이제? 저기 뒤로 왔는데 이게 시행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신청은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3년 동안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해제된 것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은 얼마 안에 해야 돼요? 2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2년. 그럼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 사업 시행 인가를 몇 년 안에 신청해야 돼요? 3년. 안 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원래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거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뭐 이렇게 그 사업이 얘네들이 사업할 의지라든가 역량이 없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제 이것이 지연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연기할 수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자, 기본 원칙이 2년, 3년이에요. 아직 안 봤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장 군수나 토지택공사 등이 옆에서 업무를 공공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민이라고 쳐봐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고, 보통은 한 번 처음 겪는 일 경우가 많고,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잖아, 이것이. 어려워서, 이제, 남양주시에서 공공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사업시행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그럼 이제, 이 추진위원회,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정관도 작성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어보고, 막 그냥 동의만 하는 거고, 박수만 치는 거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공공 지원하는 경우는 얘가 없어도 돼요. 원래 조합을 만들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얘가 없어도 돼요. 얘도 하나의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공공 지원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공공 지원 받으면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공 지원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할 때 볼게요.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줬어요. 그럼 추진위원회는 없지만 조합은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얘가 없다고 해서 2년을 다 빼고 2년 하게 되면 얘가 또 하는 일이 있거든요. 적어도 아까 과반수 동의서는 이미 받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2년에 다 합쳐서 2년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3년 동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은 해제를 해야 돼요. 몇 년? 이렇게. 얘가 없어서 2년이 안 내요. 몇 년? 3년. 그럼 얘가 만들었어요. 역시 이건 역시 3년이죠. 준비기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 있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 이때는. 그러면 아예 추진위원회도 필요 없고 조합 설립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비국 지정 후에 3년 안에 실시 인가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라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또 이미 준비 작업을 굉장히 많은 준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한다 할 때는 이제 5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해야 돼요. 또 하나 정비 예정구역. 이 정비 예정구역도 해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정비 예정구역 정했잖아, 기본계획에서. 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었죠. 그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되는데 3년 동안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되는데 그까지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숫자 비슷하면서 헷갈리니까 걔는 안 보고 지문에 나오면 문제 풀 때나 나오면 그냥 얘도 있다 이 정도 하고 처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만 정확히 해서 시험장 갑니다. 자, 추설사 순서가 돼 있죠. 정비구역 지정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설립인가 신청.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사업시행인가 신청. 추설사예요. 추설사. 몇 년이요? 2년, 2년, 3년. 총 7년인데 이제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1년씩 줄죠. 설사 했어요. 몇 년이요? 3년, 3년. 추가 없어 이제 설사하면 그냥 바로 쌓여. 그때는 5년, 5년. 점점 1년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왔을 때. 그런데 정비가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해제를 해야 돼요. 기본 원칙이. 해제를 해야 되고, 이제 임의적 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추상적인 성격들이, 부도 파산으로 뭐 사업을 못한다라든가,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 이제 해제를, 목적 달성을 못한다라든가, 하는 경우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얘보다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도 숫자가 또 어려워요, 그것도.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몇 개만,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만 보고, 여는 기억을 꼭 해야 돼. 필요적 해제 사유는. 만약에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임의적 해제 사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임의적 만약 10번이 나오면 얘가 그래도 7번, 8번 나오면 임의적 해제 사유는 2번, 3번 나오니까 둘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얘를 정확히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또 얘는 우리 정비사업 진행 과정하고도 관련되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이제 329페이지. 다음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 1번은 정비 예정구역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더라 하면 예정구역을 해제한다는 말이에요. 예정구역을. 왜냐하면 예정구역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한다는 건데 얘를 뭐 답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뭐 출제가 워낙 또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제가 장담 못해도 일반적으로는 분석한 바로는 조금 중요도는 떨어진다. 자,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동안 추를 안 했어요. 2년 동안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제를 신청해야 된다. 요청해야 돼요. 우리 법에는 뭐 여기는 신청, 여기는 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글자를 구별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구청장은 직접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해제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 단어 헷갈리니까 한 가지로 할게요. 그냥 요청이라고. 여기도 요청, 여기도 요청, 뭐, 한 가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추진위원회 구성, 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되겠죠? 몇 년 안에? 2년.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제해야 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돼요. 3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준비 기간은 우리 정비 도시개발법에서도 그때는 뭐 조합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에 3년 이내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소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왜 여기는 3년으로 숫자가 바뀌었죠? 공공지원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했잖아요. 괄호 안에. 그죠? 추진위원회 구성이 없으니까 좀 절차가 좀 생략돼서 2년, 4년이 아니고 3년. 그렇다고 2년 빡 줄이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얘네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안 되고. 마지막으로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죠?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추진위원회도 필요 없고 조합 설립가도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몇 년이 돼요? 5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죠. 재개발 사업에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순서 보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이러한 경우에 구청장 등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요청해야 되고, 다음에 331페이지에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 사유 있어요. 네모를 줄긋지 말고 1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추상적인 것들은 답이 아니에요. 2번에도 마찬가지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3번, 4번, 5번, 6번 하는 것들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서 4번만 보겠습니다. 4번만. 자, 23조 1항 1호 사업 정비 기반시설을 시장 군성이 설치하거나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23조 1항 1호 방식 있죠? 1호 방식이에요. 1호 방식의 경우에 이제 정부구역 지정 고시가 되는데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뭐 정비 기반시설 같은 건 설치를 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 주민들의 역량이 아직 그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것이 뭐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정하려면 또 여러 가지 우리도 행위제한 받는 게 있거든요. 뭐 건곡물, 토축 이런 거 허가받아야 되고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야, 우리 이제 정비사업 여기 정비역 못할 것 같은데 스스로 알아서 뭐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해제하는 것에 동의한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동의가 얼마예요? 얼마가 동의할 때? 과반수가 동의할 때. 과반수가 동의할 때. 그래서 그것만 한번 다른 거 다 하면 뭐 어차피 공부해봐야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나니까 얘 맞죠. 23조 1항 1호 방식은 틀리게 안 해요 시험에서.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 구역 지정화에서 몇 년 경과했어요? 10년 지났고 추진 상황으로 봐서 목적 달성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거 해줄까요? 했더니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수가 예 해제해주세요 동의했어요. 그럴 때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났죠? 10년. 얼마가 동의했어요? 과반수. 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332페이지 됐고, 332페이지.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말인데,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대로. 도시개발법에서 그대로 하면 된다. 대수선이 빠졌지만, 빠졌는가, 있는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용도 변경, 허가사항이죠? 간이공작물,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간이공작물,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안 받죠? 그 앞에 농림어업용 간이 뭐 공작물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간이공작물 하면 뭐, 앞에는 틀리게 안 하니까, 허가 안 받죠. 그리고 중목 벌채 식지 허가 받죠? 그죠? 형질병정 목적인 토석 채취는요? 받죠? 무슨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병 허가. 근데 경작지에 뭘 식지 안 돼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거 허가 안 받는데 경작지에 식재할 때는 허가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농사 짓는 것이 오히려 규제받는 것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경작지에 임시라고 하면서 이제 심어놨다가 안 걸리면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이제 무사히 통과되면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굉장히 대규모로 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 마당에 하는 것은 대규모 해봐야 얼마 안 되겠죠. 혹시 간과하더라도 보상 뭐 얼마 못 받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경작지의 경우는 대규모로 짓고 사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라더라도 나중에 입증이 곤란하니까 미리 그냥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지. 자, 경작지에 식재할 때는 임시라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히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안전조치를 하는 것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를 한대요. 그 무슨 재난수습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재난수습은 재난이 발생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말한 것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를 위한 조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여기다 방책을 쌓는다라든가 이거 말하는 건데 사후냐 사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위급 방항이에요.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왜 정비구역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있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이런 그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최근에 법에 들어갔는데 그건 법에 들어가 있든 없든 간에 책 안 읽어도 시험장에 가서 얘는 허가 안 받을 수 있겠다 그냥 알 수 있어요. 구별하는 게 더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뭐 재난과 관련된다 하면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가 똑같다 생각하시고 333페이지 동그란 3번인데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사람 계속할 수 있죠? 허가받아야 돼요? 신고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 맨 밑에 3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냐면요. 토지 분할 같은 거 막 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면 여기 토지 소유자 있으면 한 필지의 토지나 두 필지 토지 가진 사람이나 넓은 토지 가진 사람이나 좁은 토지 가진 사람이나 다 한 사람이에요. 기본 원칙이. 그 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정비 예정구역 정하게 되면 기본 예정구역 하면 10년 안에는 보통 사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여기 토지 분할을 막 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 이거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건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하는 거고 정비 예정구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투기적인 토지 분할 같은 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토지 분할을 금지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하게.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행위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여기 이 토지만 가진 사람도 한 명인데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거를 아들이 가지고 이거는 엄마가 가지고 아들 아버지 그러면 성차별이니까 한 명은 남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 가지고 엄마가 가졌어요. 이러면 두 명이 될 수 있죠. 그죠? 이것도 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행위와 토지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 다른 거 금지하는 게 아니고 형질 변경 같은 거 금지 안 해요. 걔네들은 상관없어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걸 규제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 하는 행위? 뭘 분할했어요?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에 대해서 3년 동안 금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맨 밑에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문수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 1년 연장할 수 있다 할 때 다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 행위가 바로 건축행위와 토지 분할이에요. 안 넘어갔어. 나는 아직은. 자꾸 넘기지 말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 볼 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했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지. 책을 넘겨서 보지 말고 좀 이따 보면 되고. 그냥 읽고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은 분들은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그래야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언제 하는 것은 안 물어볼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뭘 물어보는가를 제가 체크할 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나중에. 왜냐면 안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언제에 대해서도 뭐 시험에서 내더라도 그건 무시하자 이거예요.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말 얼마나 어려워요. 기억나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 하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 이제 이 정비계획이, 이 정비사업 할 것들이 일반에게 좀, 정부가 이제 새 나갔을 때 그 이후에 못하겠다 하는 취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문제집 같은데 이런 걸 막 틀리게 하거나 괄호 해놓고 그걸 글자를 찾으라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할 곳에서는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 건축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334페이지 이제 금지한 행위가 뭐다?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이다. 몇 년 동안 한다? 3년. 몇 년 연장할 수 있다? 1년. 가자는 거지. 맨 밑에 줄은 제가 유학집에서는 소개를 하는데 작년에 나왔고, 이거 책에 없었던 건데 작년에 나오니까 집어넣었는데, 작년에도 이제 강의를 좀 했던 건데, 올해는 중요도는 떨어졌어요. 작년에 나와서. 유학집에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식.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정수환관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1.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처를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주택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 2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조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수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마세요. 그냥 수용 방식.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해요? 그럼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수용할 때 공익사업법 준용해요. 공익사업에는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 절차가 뭐예요? 칠판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사업인정고시예요? 너 사업해도 좋아 하는 게 사업인정고시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똑같아.
같은 말이 사업시행계획, 사업해도 좋다거든요, 이게. 사업해도 좋다 했고, 이제 분양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은 권리관계인 거고, 사업을 해도 좋다는 거.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업계획서인 다 그것들이 너 이 사업해도 좋다, 된 거예요,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해야 돼, 자꾸. 근데 도시개발법만 실시계획 아니고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당연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 한번 지나가면서 말했고,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있을 수 있죠? 여기는 굉장히 토지의 그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지만 해도 충분히 교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 환지하더라도 전원의 토지보다 우리가 더 넓은 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더 넓은 땅은 보통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수용을 하지 않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자,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서 공급하거나 아니면 건축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환지만 해도 충분히 효용가치가 증가할 수 있죠.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거. 재건축 사업은 환지가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사업자금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디서만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이거는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100분의 30 이내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시행자 볼게요. 23조 1항 1호 방식의 경우에는 누가 사업해요? 도시 소속 주민이니까 자기들이 못하고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해요. 근데 1호 방식의 경우에 만약에 시장 군수가 직접 안 하고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하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 하겠고.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방식이 있죠? 정수, 환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관리처분 방식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해요. 그리고 토지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해도 됩니다. 50초를 사업 시행자 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사업 시행자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2호, 3호, 4호 방식은 시장 군수 등 또는 공사 등이 하는구나, 공공시행하는구나, 공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만 하시라는 거야. 자꾸 정리를 하나하나 글자 외우려 하지 말고. 자, 23 주관권 개선 사업 방식은 사업 공공시행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죠. 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외우려 하지 말고 큰 그 틀에서만 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토지택공사 등 100분의 50초가 하는 거, 50초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되고, 등등이 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 등등이 한다. 등이도요. 하나 등은 시장공사 등, 또 하나의 등은 공사 등 등등. 공공시행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가 뭐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약간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정리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공공시행한다 이렇게만 알아도 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동의는 좀 알아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자, 1호 방식은 원칙 기본적으로는 동의 안 받는다고 했죠? 1호 방식. 근데 2호, 3호, 4호 방식은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철거당하는 거예요. 일단은 겉보기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얼마 동의? 3분의 2. 3분의 2. 세입자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몇 호 방식? 몇 호 방식이요? 2호 방식. 정수, 환관, 시옷. 수니까 세입자 동의 받아야 돼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것은 2호 방식이 한정되는 겁니다. 2호 방식. 우리 책에 그 말을 안 써놨는데 2호 방식만 그렇습니다. 유학집에서는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동의 안 받는 경우, 세입자 동의 안 받는 거 이렇게 그거 보시면 1. 세입자가 별로 안 될 때,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이 사람도 보호하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또 전적으로 최고 위치에서 군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반대로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얼마 이하일 때, 2분의 1 이하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주거권만 보장해주면 되겠죠. 정비역 내외에 임대택이 충분하게 건축되어 있는 경우,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번에 뭐 자격 방식, 환지 방식, 관리 처분 방식 이게 바로 1, 3, 4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호 방식만 동의 받는 거예요. 2호 방식만. 다음 페이지 제일 쉬운 거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33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가로 네모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수를 동의를 받아 등등 또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뭐 한국감정원과 공동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한국감정원 신탁업자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그 출제한 애가 과반수 동의잖아요. 왜냐면 변화가 있으려면 과반수는 돼야 되거든요. 반 넘는 수. 근데 이제 이게 아닐 때는 제가 왜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전부 다 지문을 다음 주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전부 다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라고요.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전에 두 가지로 나눠 있었거든요. 여기는 신탁업자도 되고 한국감정원도 되고 그리고 재건축은 신탁업자는 한국감정원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해놨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뭐 이걸 제가 다 틀리게 해놨으니까 전부 답이 됐어요. 전부 답이 과반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자꾸 문제를 내는데 이건 내면 안 되고 이건 알 필요 없고 한번 그 출제 잘못된 사람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틀리게 안 해요. 과반수를 2분의 1로 안 바꿔요. 얘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이상이가 과반수가 나 이 과반수로 외웠는데 2분의 1 이상이네. 막 그거 가지고 보니까 자책할 필요 없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요건 틀리게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뭐 틀리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을 할 수 있다. 그냥 공동을 할 수 있는 취지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몇 명 미만일 때는 그냥 동업하면 돼요. 자기들끼리.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들 또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택공사 등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해요? 조합이에요. 조합이. 그런데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등등과 공동을 할 수 있다.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공공 시행할 때가 있어요? 지정개발자가 있죠. 그리고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행은 제일 중요도 떨어지고 공공 시행하는 경우 뭐가 발생했어요? 천재지변 발생했죠. 다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공공 시행할 수 있죠. 그때는 천재지변 발생하거나 건축물 안전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천재지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시장 군수하거나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호에 16조 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 사업에 착수를 안 했어요. 2년 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니까 무슨 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미 제외된 거예요. 이제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2호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는. 자, 재개발 사업을 알려줄 것이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이 정비계획에서 사업 시행 예정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되었는데도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냥 네가 사업을 못 하겠구나. 우리 남양주시가 대신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몇 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2년 동안, 2년. 그리고 3번에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등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느냐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조문 간의 모순관계가 좀 발생해요. 어려워요. 아까 2년 동안 하면 해제하라고 했는데 여기 3년 동안 했을 때 시행자를 바꾼대요. 원래 해제해야 되는 건데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맞아도 어려운데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는 건데 외우는 건 그냥 외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외워도. 그럼 그나마 뭔가 논리성을 좀 부여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만 볼게요. 뒤만. 자, 이제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으면 얼마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라고 했죠? 아까 좀 전에 2년.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얼마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라고 했어요? 3년.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지 말고 뒤에.
그 조합설립인가 신청은 2년이고 사업시행인가는 3년인데 여기서 또 숫자를 해가지고 공부하면 여기 있는 거 2년, 2년, 3년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들 여기 중요도가 높은 얘를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얘를 기억하고 얘는 뒤에 거 똑같은 숫자만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조합설립인가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3년. 그러면은 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역 해제해야 된다고 했지만 연장할 수도 있거든요. 일정의 기간. 그래서 연장하면서 이제 사업시행자를 공공시행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것은 좀 전에 공부한 숫자가 서로 모순되니까 보지 말고. 자, 3년 동안 사업시행자를 신청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 있는가 몰라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사업시행자는 3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숫자면. 숫자가 달라지면 헷갈리니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정비역 해제하는 것도 3년, 여기서 시행자 바꾸는 것도 3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업은 몇 년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어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정비계획에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 예정시가 있거든요. 이건 조합을 설립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그건 이제 재개발 사업만 그렇고요. 재개발 사업은 2년. 그리고 이제 4번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도 공공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 남양주 시청 옮기는 거 이거 도시군계획사업 될 수 있죠?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면서 정비사업을 주변에 뭐 재개발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재개발이 부수적인 거고 이 남양시청 옮기는 게 부수된 사업이거든요. 그럼 남양시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비슷한 말이 도시화법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전부안지방시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하는 것이지만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할 때는 그때는 뭐니까 공공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이 할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돼요. 이제 공공사업이 더 주된 것이고 우리들은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5번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한다. 규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이럴 때도 공공시행할 수 있더라.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뭐가 취소되거나 부도나거나 목적 달성할 수 없구나 이런 말 나오면 어디 있는가 몰라도 그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라고 있고요. 그리고 7번, 8번 있는데 7번, 8번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앞에 책 넘기지 말고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어요? 2년.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근데 재개발 사업 기억 안 해도 그건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거든. 이발사. 재개발 사업이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어요. 이발사. 순서가 너무 어려운가? 그래서 이발사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설 인가 받은 날로부터 하는 말로 하면 몇 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어요? 3년. 다음에 이제 338페이지 맨 밑에 지정개발자 있죠? 지정개발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천재지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발사. 재개발사의 경우에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안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알려줘요. 그 말까지 틀리게 안 합니다. 아까 앞에서 16조였나? 조문도 16조 2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하는 말이 여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 예정 시기로부터 몇 년 동안 사업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이발사,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 틀리게 안 해요. 근데 이제 2년 외우려고 그냥 이발사 붙여본 거예요. 이발사. 이발사 뭐 누군가 모르세요? 그래서 요즘은 원장님한테 머리를 다 깎는데 옛날에 이발사한테 깎았는데 2년 내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조합설립 동의요건인데 그거 무시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무시하고 그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똑같은 것만 정리한 거예요 지금. 천재지변 이발사. 그때 지정개발자 지정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참고 지정개발자 정비구역 토지면적 얼마 이상을 소유한 사람 50% 이상 소유한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크게 부당하지 않겠네요. 대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이상의 또 동의를 추천을 받아야 돼요. 5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 믿어 좋다 추천받아야 돼요. 다음에 민관합동법인의 경우에 2번 뭐야?
민과 합동법인의 경우에 토지등 소유자 얼마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역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추천을 받아야 되고, 신탁업자는 얼마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아야 돼요. 3분의 1 이상 신탁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삼신할매가 아들, 딸을 50% 점지해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삼신할매는 3분의 1. 신탁업자 3분의 1. 50% 반반씩 나눠서 거의 맞춰줬어요, 옛날에.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우리 젊을 때는 막 그걸 억지로 성비 조절해가지고 아들을 막 선호했는데, 요즘은 딸이 좋다고 딸을 선호하고 그러는데. 자, 삼신할매가 5대5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5대5는 위에 있는 50%고, 밑에는 이제 삼신할매 3분의 1 신탁업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행자가 있다고 했죠? 사업대행자. 사업대행자는 네모 안에 보시면 줄 긋지 말고, 정비사업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거나 권리 분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 등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린 옆집 사람끼리 대대손손 원수지가 아닌데 그나마 좀 화해했더니 도저히 사업이 진행 안 되더라. 우리 대행자 좀 정해달라. 이렇게 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대행자 지정을 요청할 때 그때 할 수 있는데, 그냥 대행자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과반수 요청이라든가 분쟁 지정 같은 거 시험에 틀리게 안 할 겁니다. 자, 대행자 보면은 왜 대행자에 대해서 내용이 없지? 대행자 그 네모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4번 있어요. 4번 340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 4번 동그라미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 처분이나 자금 차익 등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시행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 동의 받는다? 시장 군수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시행자는 지금 다툼 때문에 뭔가 동의도 못하고요, 사업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살짝 시행자 동의 받아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 기억하는데, 안 그러면 이해를 안 하면 다 틀리게 돼요. 자, 시행자는 지금 아까 왜 시행자 사업 대행자가 있는가를 취지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시행자는 지금 동의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멱살 잡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시공자. 시공자,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좀 중요한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341페이지 맨 밑에 양관을 보시면, 자, 우리 공법에서 무슨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입니까? 경제입찰 원칙입니까? 경제입찰을 해야 돼요.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제입찰의 방법으로. 현재 우리 법문에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 했는데, 수의계약은 괄호해놓고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하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뭐예요? 경제입찰. 그리고 이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또 하나, 규모가 작을 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모가 작을 때 경제입찰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회사에 안 와요. 삼성, 대우, 현대가 안 오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건설회사에서 얘네들만 맨날 와가지고, 우리 써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 레미안에 살고 싶은데, 다른 데 가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때 이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도 있어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비법에서는 제가 규모가 작다 크다를 100명 할 거예요. 100명. 100정이에요. 100명.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자,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할 때와 조합이 할 때 언제 규모가 보통 작겠어요? 보통. 언제 규모가 작아요? 보통. 조합이 할 때하고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 역시 사업 시행기인과 그 시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시점을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얘 취지를 알아요. 취지를. 정관이 정한다, 규약이 정한다, 그것도 알 필요 없고 꼭 정계입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몇 명 이하일 때? 100명. 그리고 누가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때 규모가 좀 작으니까 그럴 것이다. 취지를 이제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341페이지 100명.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제입찰로 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틀려요. 342페이지. 시장군수가 사업할 때가 있었죠. 그죠? 시장군수가 사업할 때 시공자를 누가 선정해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선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주택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은 시장군수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그래서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게 340페이지 동그라미 5번. 주민대표회의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 등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하는 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여기 철거를 하고 시공해야 되는데 이 시공자가 시공 계약에는 철거 공사에 관한 계획도 내용도 포함해야 된다. 뭐 예시키고 해가지고 비용만 이중으로 낭비하지 말고 시공자가 철거도 하라 하는 취지 정도가 거기 동그라미 6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343페이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 몇 명? 몇 명이요? 5명. 도시개발조합에서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하면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나서야 돼요? 몇 명이에요? 7명. 여기 몇 명? 5명. 추진위원회 몇 글자예요? 5글자.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황무지에서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황무지 황야 허허벌판에서 해요. 그래서 황야의 7인. 그래서 황야의 7인. 그러니까 황야의 무법자 그러는데 황야의 무법자는 제가 물어볼 일이 없어요. 우리 외우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황야의 7인. 여기는 추진위원회 몇 글자? 5글자. 5명. 347페이지. 347페이지. 조합 설립 동의요건. 맨 위에 조합 설립.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요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얼마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재개발이니까 2분의 1, 1, 2, 3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4분의 3, 토지 면적은 2분의 1. 뭐 첨부서는 됐고 시장군수 인가 받아야 되고요. 재건축사업 주택단지 밖에서부터 볼게요. 니은이죠. 니은. 주택단지 밖에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포함 주택단지 아닌 곳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곳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소유자 하면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다음에 기업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받아야 돼요? 각동 과반수. 그리고 그 합해진 것이 전체 주택단지 안에서의 구분 소유자 4분의 3이 돼야 되고, 그리고 토지 면적은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각동의 경우는 이제 과반수가 필요한데 구분 소유자가 5 이하일 때는 해당 동의 과반수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5도 전체 단지의 구분 소유자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5명도. 근데 그 동에서 5명인데 4명이 반대했어요. 그래도 그 동 과반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체에서만 4분의 3이 되면 사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등 소유자 동의자 수 셀 때 349페이지. 지금 좀 여러분들 공부 좀 몇 수나 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참고 보시면 349페이지. 참고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다음에 따른다. 한 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1명. 대표는 1명. 나. 저 말고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건.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나 여러 개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는 1명이다. 둘 이상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 토지 등 소유자로 선정할 거. 이거는요. 이거를 A, B, C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A, B, C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 몇 명이에요? 1명이죠? 이거 몇 명이에요? 1명이죠? 근데 같잖아요, 지금. 몇 명? 1명. 여기를 A, B가 공유하고 있어요. A, B, D라고 할까? 좀 더 해줄게. A, B, D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 몇 명이에요? 요거 1명, 요거 1명, 2명. 다르잖아, 지금 얘가. 여기는 A, B, C인데 여기는 A, B, D니까 같을 때만 1명을 취급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여러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구성이 같더라. 이러면 1명 본다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토지를 공유한 사람이 그 공유자 구성이 동일해요. 그럴 때는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고, 근데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구성이 다르다. 그러면 별개의 사람이 되는 거고, 당연히. 재건축 사업 똑같습니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자란 말만 없고 똑같아요.
자, 따로 안 보겠고요. 여러분들. 자, 35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의 철회. 동그라미 2번에 1번.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동의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맞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전까지. 근데 2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만 처리할 수 있다고요? 30일. 근데 조합 설립을 한 창립총회가 개최됐어요. 20일 만에. 내가 동의했는데 20일 만에, 아직 20일이니까 30일 안 됐죠.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창립총회가 개최돼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노력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처리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옥의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 설립을 한 창립총회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게, 나만 볼게요. 가나 안 보고 나만. 오늘 나를 많이 보네.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그죠? 그것은 30일 전까지 해야 하는데 창립총회가 개최되면 처리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여기서 또 예외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보든지. 다음 페이지 3번. 조합은 뭘로 한다? 이름은 조합이지만 실제 성격은 법인이다.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성립한다? 30일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한 때 성립한다. 그랬어요. 352페이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몽땅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다. 동의한 사람은 조합원. 네모, 계속 반복되는 것들인데 지금쯤은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 안 해도. 자,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 공유하고 있다. 몇 명이에요? 조합은 몇 명? 한 명, 공유하면 한 명. 여러 명이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고 있다. 몇 명이에요? 한 명. 주택 관련해서는 한 세대 구성은 이제 가족이 10명인데 또 토지나 건축물을 다 각각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한 명이라, 한 명. 구성원들 한 명.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했다. 몇 명이에요? 한 명. 언제 양수했어요? 후에 양수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한 명이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주택법에는 투기 과열지구가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이제 규제를 더 많이 합니다. 주택관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못 돼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꾸 이걸 양도 하면서 뻥튀가 돼서 값이 너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한 번이면 뭐 모르겠어요. 막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그래서 주택법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뭐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하는데 그 조합 설립 인가 후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뭐뭐한 후에 하면 돼요. 뭐한 후에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투기 과열지구 안 된다. 이것만 아시고 그 시점은, 기준점은 몰라세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데 다만 상속받은 사람은 조합이 돼요. 이혼으로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 괄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까먹더라도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양도 양수가 제한되는 거죠. 제한되는데 무엇에 따른 것도 돼요. 상속이나 이혼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즉 이혼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투기 과열지구를 하더라도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요약집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정관 기재사항이 있어요. 정관은 제가 도시락법에서 조합의 헌법에 해당된다 이랬죠. 모든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되겠어요. 1번 줄 긋지 말고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이 어디에 있는가, 정비구역의 면적이 얼마인가 하는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조합의 헌법에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 영토도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 되는 요건도 있고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 이름도 있고요. 다 있어요. 1, 2, 3, 4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국민 되는 자격이라든가 대한민국 영토라든가 대한민국 이름 같은 거 다 있죠. 당연히 정관에 헌법을 비유합니다. 제가 대통령인 임원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하는 내용 등등등이 있습니다. 13호에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시기나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절차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해도 되겠고 작년인가 재작년 나왔으니까 그래도 기억하기 쉬운 것만 하나 할게요.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정관에 당연히 있겠죠. 자, 원래 조합에서는요. 여기 조합 총회는 원래 조합은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51명이 출석해서 26명이 찬성하면 일반적인 안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과. 자,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1번 원칙, 2번 원칙. 여기 출석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고 그냥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통과되는 게 있어요. 중요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51명이 출석은 당연히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니까 과반수 51명이 출석했던 75명이 출석했던 여기는 출석한 사람 과반수면 되는데 여기는 출석을 몇 명 했던 간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51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출석한 조합원이 상관없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견 안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출석한 사람 과반수면 돼요. 근데 정관 변경이나 사업 시행 계획 요거 인가받기 전에 조합원 의견을 거쳐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도 조합원 의견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여기 중요한 거 정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조치에 관한 사항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이걸 변경할 때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 과반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조합원의 자격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이럴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3분의 1. 그리고 정비구의 위치나 면적이라든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나 부담 절차 이 4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시험 나오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정이 와서 시비거냐 자정 시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는 자격이고 정은 정비구이고 시는 이제 시공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비는 정비사업비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중요하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자격만 볼게요. 자, 조합은 자격, 교체, 탈퇴 이런 것들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변경하려면 3분의 1.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돈 문제가 있다. 돈 문제.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때도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1 찬성해야 돼요. 자, 다시 그냥 의결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조합원 과반수가 필요한 게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 바꾸는 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건.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 조합원의 자격이나 정비사업비가 얼마 이상 증가할 때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는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조합은 3분의 1 찬성해야 돼요. 자, 여기서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 제명, 탈퇴 이런 것들은 조합은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관에 있구나 대충 생각하면서 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울 수 없는 거니까. 354페이지 시공자도 있지만 그냥 줄거지 말고 그래서 전에 시험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한 5년이나 6년쯤 있으면 또 다시 와서 이제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정이 와서 10이거냐 자정 10이 한번 외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이제 자격만 보시고 자격. 자, 조합 임원 양과 요건. 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둬야 되는데 이사는 3명 이상이 돼야 돼요. 감사는 3명 이하여야 돼요. 이사가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감사는 감시 감독하는데 감독자가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자, 감독자는 얼마? 3명 이하. 일하는 사람은 3명 이상. 조합원이 많아요. 몇 명 이상 할 때 많다고요? 몇 명이 많은 거예요? 100정이에요. 100정.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가 할 일도 많아지니까 5명 이상을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해도 되고 중요도 좀 떨어집니다. 자, 조합장 1명이고 어차피. 자, 이사 몇 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는 3명 이하. 그렇습니다. 임기는
3 똑같아 3이야. 임기는 3년 이하. 그래요. 임기 제한을 안 뒀더니 이들이 막 지들 멋대로 막 방탕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임기를 둬서 임기 끝나면 다시 또 조합에서 다시 또 스님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이제. 연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업무가 단절하면 안 되니까 3년 이하 하면서 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연임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 다시 그래서 조합장 한 명은 당연하고, 자, 3명 이상, 3명 이하. 몇 년 이하? 3년 이하. 그래요. 3년, 3이 계속 나왔죠? 3 나왔어요. 3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 같은, 감사 같은 임원들은요, 그곳에 와서 뜨내기 하는 사람, 뜨내기가 아니면 뜨내기여서는 안 되고, 그 정비 후에서 뭔가 연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규제를 좀 뒀어요, 다시.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에 온 자. 임원 되려고 그러면.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1년 이상이지, 한 50년 전쯤 1년 살았다고 해서 연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3년 이내 1년인데, 3년 동안이란 말 틀리게 안 하니까 무시하고, 그건 뭐 너무 어려워요. 지금 들을 때 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우니까. 얼마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1년 이상. 그리고 거주를 안 해도 그곳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뜨내기 아니겠죠. 느닷없이 온 사람 아니에요. 그죠? 임원댁에서.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람. 몇 명 이상? 3명 이상? 3명이야. 몇 년 이상? 몇 년이야? 3년이야. 그리고 여기도 1년, 5년 하니까 합치니까 6년. 그래도 반 나누니까 3년. 좀 비슷하네요. 그렇게도 막 연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1년, 5년, 나중에 이제 6년 또 한번 해보겠지만, 자, 일단, 1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상 소유하고, 하고가 아니고 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조합장은 더 중요하죠. 조합장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당연히. 그 조합장은 이때까지 거기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까지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정리해야 돼. 그 조합장은 더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막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합장은 더 엄격하다. 근데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333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정도면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다음에 356페이지 조합 임원의 직무. 조합 임원. 뭐 앞에서 한 거 똑같네요.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소송하거나 계약을 해요. 누가 대표한다? 감사가 대표한다. 조합 임원 임원이나 직원 경험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조합 끼웃거리면 돼야 안 돼요? 교도소 끼웃거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중2 미성년자 안 되는 거죠? 근무 이상형 집행유예 중이거나 2년 이상 집행 종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도 안 되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지체산 관리 못하는 사람 파산자 안 되죠. 하나 더 들어갔어요. 도시개발조합보다 정비 사업이 훨씬 많이 행해지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조합의 임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 했다가 끝나면 저기 가서 또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자기가 여기 추진위원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익을 막 이렇게 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틀리게 안 할 거고 몇 년 안 됐어요? 10년 지나지 10년 하나 더 들어갔어요. 중2 미성년자는 똑같고요. 도시개발법 똑같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 선고받고 이거는 이제 2법이니까 벌금이고 그 위에는 건 다른 형사사건이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 이제.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양괄호 8번에서 네모안에 중2 미성년자 받고 그 밑에 일한 사회에 해당되면 그 조합의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 되겠죠? 당연 퇴임하고 퇴임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35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 조합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고 당연히 조합장이 그리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에 그냥 보고 중요도 떨어지니까 자, 조합장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또 조합장이 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이 무슨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결하거나 또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합원들이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소집할 수도 있고요. 총회를. 대의원회는 대의원회가 이제 총회 할 일을 대신하거든요. 그 업무 집행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소수 그 5분의 1이니까 20%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수 사원권 같은 걸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 같은 데라든가 법인에서. 근데 문제는요. 조합 임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조합 임원들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숫자가 더 적어요.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합원은 조합 임원의 해임 이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하고 싶다 할 때는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10분의 1이면 돼요. 근데 이것은 작년에 나왔어요. 이제 중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4번 총회 소집할 때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이나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총회니까 총회 며칠? 제가 왜 총회니까 이런 말 했어요? 치으시니까. 무엇이니까 이유를 말한 것은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총회니까 총회. 그러면은 이유를 말한 건데 설명도 안 하고 왜 하겠어요? 쉬운 거 있잖아요. 쉬운 거. 치를. 총회 7일 전까지. 총회 의결은 그 네모안 있는 것들인데 됐고 맨 밑에 총회 의결 357 맨 밑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다. 그러면 정관이나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따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동아리 4번 다른 규정 볼게요. 9호 10호는 조합원 과반수다. 9호 10호가 뭐겠어요? 사업시행계획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말하는 거예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얼마? 조합원 과반수.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비 항목이 있는데 정비사업비를 100분의 10 이상 늘린대요. 그럼 우리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 결국. 그죠?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가.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정관 변경도 얼마예요? 조합원 과반수 정관 변경. 정관 중에 조합원 자격 관련된 건 얼마예요? 3분의 2. 책에 그게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왜냐면 법조문 그대로 나열하다 보니까 그래요. 법조문이 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리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유학집은 좀 정리해서 해주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정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6번도 나중에 유학집에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대의원회. 대의원은 여기 100정이니까 몇 명 이상 할 때 대의원회 둬야 돼요? 100명 이상 할 때. 도시활조업 몇 명 이상일 때? 50명이거든요. 그 이제 숫자를 정리하려고 100정을 한 거예요. 100정. 이제 이 숫자가 나중에 섞일 수 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자, 100명 이상 할 때 대의원을 줘야 되고,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인데, 만약에 10분의 1 이상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조합원이 500명이다. 대의원은 몇 명 이상?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럼 대의원은 몇 명 이상? 숫자가 너무 어려서 괜히 500명 했나? 780명 할 걸 그랬나? 10분의 1 이상이니까 50명 이상. 50명 이상. 근데 만약에 조합원이 5,000명이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이면 돼요? 몇 명 이상이면 돼요? 100명 이상이면 된다 이거야.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하면 굳이 10분을 안 둬도 이제 100명 이상이면 100명이 복잡해서 대의원을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의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럼 복잡하니까 그때는 아무리 그래도 100명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조합장만 조합 임원이 대의원이 될 수 있어요.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은 이제 대의원에 출석해서 의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의원이 될 수 있고. 360페이지에 주민대표회의가 동그라미 2번인데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명 이하. 그리고 주민대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추진위원회가 숫자가 굉장히 비슷해요. 5과 승인인데 5명 이상, 과반수 동의, 시장, 군수 승인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추진위원회는 5명 이상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는 5명 이상, 25명 이하 하는 말이 있어요. 주민대표회의는. 그러니까 그냥 따로 하지 마시고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얘는 25명이야. 25명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가 나만 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명 이하.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일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시공자 추천하는 거.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그 내용이 있고. 362페이지 사업시행계획부터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